지난 2012년 대선 기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NLL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했던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은 500만 원 벌금으로 약식 기소됐고 새누리당 의원 9명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전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2012년 대선 2개월여 전에 폭로돼 대선 이후에도 연장전이 계속된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 한계선 포기 발언 시비에 대한 겸찰의 판단이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구현식 기자, NLL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NLL이라고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점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 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 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53년 8월 30일 당시 주한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스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해상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기준 3해리에 입각하여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 한계선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상에는 군사 분계선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북방 경계선을 설정하였습니다. 1996년 7월 1일 동해상의 북방 경계상을 북방 한계선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지금에 이릅니다. 네, NLL을 보는 남북 입장 차이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남측은 북한이 유엔사의 NLL 설정 이후 20여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군은 이 선 남쪽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으므로 남북 양측이 새로이 합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NLL은 서로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약에 관한 빈협약은 상대방이 조약의 단서를 통지받은 지 12개월 내에 이의가 없으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NLL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20년 이상 분쟁 없이 국제적인 관행이 유지되면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입니다. 실제 북한도 지난 1984년 수재구호물자 제공 당시 이 선에서 우리 측의 배를 인계하고 돌아갔고 수역 침범에 대해 경고하는 즉시 후퇴하는 등 사실상 이를 존중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의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 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11조도 NLL 남쪽이 우리 수역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서해 NLL의 경우 유엔사가 일방적인 선언을 했을 뿐이라며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3월 23일에는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서해 5도 통항 질서를 일방 선포하면서 임진강 하구를 시작으로 북측 옹도와 남측 서겹결비도, 서역도 사이의 등거리점,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반분선과의 교차점을 해상 경계선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2004년 6월 남북은 정상급 회담을 열고 향후 서해상의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 선전 활동을 중지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NLL 남북 합의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NLL 남북 합의서란 2004년 6월 남북은 정상급 회담을 열고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부속 합의서에서 남북은 NLL을 둘러싼 남북 해군 함정 간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무선 통신과 깃발, 발광 등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함정들은 156.8MHz, 156.6MHz를 각각 지정 주파수와
보조 지정 주파수로 결정, 국제상성 공통망을 통해 무송교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측은 한라산, 북측은 백두산으로 지칭됩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국제상성통신망으로 통신이 어렵거나 쌍방함정이 기관 고장이나 조난 등으로 가피하게 접근할 경우 깃발이나 발광신호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김 의원에게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원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됐습니다. 회의록 내용 폭로가 대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관련자들이 약식 기소되거나 무혐의 처분받으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약식 기소란 무엇인가요? 네, 이 약식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이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약식 기소를 할지 정식 기소를 할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판사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 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측이 국가기밀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불법으로 입수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활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은 18대 대선을 2달 앞둔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정 의원이 한 발언으로 촉발이 되었습니다. 정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 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런 주장을 수차례 언론 인터뷰와 국회 기자회견 등에서 반복했습니다. 그해 12월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김무성 의원과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권영세 주중대사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NLL 논란은 대선 쟁점이 됐다고 합니다. 이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7월 이들이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미리 입수해 누설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 대사에게 누설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혐의만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발언들은 국회의원 활동 범주에 포함돼 면책특권을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정 의원은 김 의원 등에게 회의록 내용을 발설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지난해 6월 회의록 발췌본을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료 요청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는 국정원이 작성 보관 중이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공공기록물은 영구기록물, 특수기록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구기록물은 열람은 가능하나 발설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 의원으로부터 대화록 내용을 전달받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주중대사의 경우 당시 업무상 비밀에 접근 열람할 수 있었던 지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 특수기록물은 국가 안보 평화 통일에 관한 기록물이고 열람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기록물법은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 보존 및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공포됐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열람 공개 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 기록물로 구분되는데
일반 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며 이 비밀 기록물은 차기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비밀 취급 인가권자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입니다. 그리고 지정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분류하는 게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는 검찰의 판단에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는 국정원이 작성 보관 중이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업무상 비밀 기록에 접근 열람한 사람이 그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정 의원으로부터 대화록 내용을 전달받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주중대사의 경우 당시 업무상 비밀에 접근 열람할 수 있었던 지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또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비밀을 누설할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전달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는 정 의원과 공범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을 전후로 치열한 정치적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다 또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까지 불거졌던 데 비해 정 의원 혼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것은 봐주기식 수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권을 바뀔 때마다 이 대통령의 비밀 대화를 누설해도 약식 기소로 끝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가요? 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해임과 특별검사 도입 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불공정 편파 수사를 자행한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야는 대화록 유출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야당 의원 4명이 공동감금 혐의로 약식 기소된 데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정 파트너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언론인 출신 문창극 서울대 초빙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언론인 출신 문창극 서울대 초빙 교수를 내정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밝혔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 일본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문 총리 후보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중앙일보 주 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 논설위원실장, 논설주간, 주필, 부사장 대우 대기자 등을 지낸 뒤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문 후보는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음클럽 총무를 지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발표에서 문 내정자는 한국신문방송 편집인 회장과 관음클럽 총무, 중앙일보 주필을 역임한 소신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이라며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성화 등의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이병기 주일 대사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력 전해주시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경복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으로 노태우 정부 의전수석 비서관을 지냈고 김영삼 정부에선 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보, 안기부 2차장을 역임했습니다. 박 대통령과는 2004년 3월 한나라당 대표 선거 때 도우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2012년 대선 때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안기부 2차장과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청와대 의전수석 등을 역임하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왔으며 국내외 정보와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현재 엄중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 속에서 정보당국 고유의 역할을 수행과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총리 후보인 언론인 출신을 등용한 것은 관피아 등 공직사회개혁을 위해서는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충청권 출신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 대한 준비를 마치는 대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너무 많이 여기네. 우리 후배들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제 옛날 생각이 나네요. 특히 오늘 이렇게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야, 참 언론인이 하기가 참 힘든 직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평생 언론인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우리 후진들을 가르치고 기르는데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로부터 이런 부름을 받아서 저는 기쁘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렵고 엄중합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라고 국정 경험도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 제가 안전한 대한민국 또 행복한 대한민국 또 나라의 기본을 다시 만드는 그런 일을 제가 미력이나마 저의 마지막 여생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바쳐볼까 합니다. 저는 총리가 아니라 총리 후보자, 총리 지명자에 불과합니다. 아직 남은 청문회 절차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남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겸손하게 마음 준비를 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질문이 있고 그러는 걸 제가 기자를 해봐서 잘 알지만 오늘은 우리 후배님들이 저의 이 난처한 입장을 살피셔서 질문을 해주지 마시고 저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